자, 꼭 이제 저렇게 해야 돼요. 꼭. 이거 지나고 나면 플러스로 할 거예요. 플러스로. 자, 겨우 4일밖에 남지 않은 정청래 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입새 정청래입니다. 네. 나흘 후면 떨어지게 생겼어. 의원으로 나오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 의원이 되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다음 주부터는 정청래 씨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봉화에 참석하셨고 사이드 보내셨는데 엄청난 환대. 응? 환호 열정, 열광. 이게 환호 열정 열광이에요? 네. 몇 사람 없는데? 자, 근데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조선일보 그저께 기사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개월 전청래 씨. 아니 전 의원도 전 의원이라고 불러줘요. 저는 이런 기사는 처음 봤어요.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 직함을 불러줘요. 전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표할 만한 직함을 가지고 불러주는데, 그리고 사실은 전 의원도 아니에요. 현 의원이야. 아직은. 이 기사 나올 시점 기준으로는. 근데 정청래 씨가 정씨가 계속. 그래서 제가 혹시 이번에 낙선하거나 낙천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르나, 조선일보가. 하고 찾아봤더니 정두원 의원. 새누리당의 낙천자들은 전 의원이네. 김유정 전 의원. 그렇죠. 대부분 다 전 의원 아니면 낙천자들도 아직 현직 의원이면 현직 유지하고 있으면 의원이라고 부르는데 정청래 씨.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네. 노 씨 이렇게 부른 적 많아요. 조선일보만 그래요. 이거 노 씨. 일부러 그런 겁니다. 실수가 아니고. 이건 정청래하고 씨를 붙이는 게 더 어색해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예우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의원이 자연스러워요. 국회의원을 한 번이나 한 사람들은. 그래서 의원 한 번 하면 계속 낙선해도 의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아, 씨라는 호칭이요.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존칭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존칭이죠. 네, 그래서 저한테 존칭을 붙여준 거예요. 정청래 가 하지 않은 게 네. 고마운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저도 그대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기사를 링크해가지고 조선일보 씨 뭐가 논란이야? 이렇게 제가 되돌려줬죠. 아니 존칭을 붙여서 박근혜 씨라고 불러줘야죠. 그때도 한번 이정희 전 대표가 박근혜 씨라고 해가지고 종편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씨 뭐가 문제야 해가지고 제가 또 했더니 제가 그거 한 것도 또 논란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말 의원이 됐어요. 사실 박근혜 씨라고 했다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이거 의도적인 거거든요. 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저는 선의로 해석합니다. 기자한테 한번 연락해 보세요. 직접요? 그래서 다음 주에 네. 조선일보 데스크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상관없어요. 왜 굳이 씨라고 했냐? 네.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궁금하다. 네. 알겠습니다. 기분도 나쁘긴 하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조선일보 씨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안 되나? 아니 그냥 조선이라고 좋죠. 부르고요. 조선일보는. 자, 이거 다음 주에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꼭. 근데 이런 기사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친노에 대한 공격 프레임이 부당하다라고 의원님이 트윗에서 쓰고 주장을 하자마자 그게 뭐가 부당해? 뭐 이러면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를 정청래 씨라고 처리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추도식 때 동아일보 기사요. 추도식 때 흥분한 지지자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욕을 했다. 이게 뭐 잠시 그러다 말았다거나 아니면 한쪽에서는 말리는 것도 있었다거나 이게 없어요. 그냥 욕을 했고 곤욕을 치렀다만 있어요.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말리는 사람도 있고 그 자중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김총수는 전해 들은 거죠? 네. 저는 직접 봤어. 정청래에 대한 엄청난 열광, 환호,
그런 걸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걸 못 들었어. 전혀 이런 사실을 나는 알지 못해. 근데 우산을 쓰고 가는 거 봤어요. 우산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우산을 썼죠? 물병. 왜 우산을 썼지? 어. 저 어떤 사람들이 우산을 쓴 거야?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있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더우면 양산을 쓰지 왜 우산을 쓰고 다니지? 했더니 그게 작년에 물세례를 맞았대요. 아, 이번에 호남에서도 그랬죠. 네, 그래서 우산으로 이렇게 혹시 모를 물세례를 막기 위해서 비는 보통 하늘에서 내리는데 옆에서 오는 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대세는 아니었고 저는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막 분위기 좋은 것만 봐가지고 나중에 기사를 보고 아니, 제 나왔는데 말은 저도 이제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워낙 장소가 그러하니 추도식이고 하니 이건 그런 말리는 사람도 많고 잠잠해지고 뭐 별 문제 없었다는데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 부분만 딱 떼내서 그 분위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 것처럼 기사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친노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일반화에 대한 오류라고 그러죠. 10,0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전체 분위기인 양 호도를 하는 거죠. 아, 대단히 유감스러운 기사군요. 친노의 입장에서. 아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의원님이 그 트윗 쓴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내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친노 프레임을 왜 계속 걸까? 계속 반복해서 당분간 이제 6월 개원국회 이후에도 계속 친노 프레임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총수가 답변을 했어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제가 갑자기 어제 전화해가지고 왜 이게 친노를 계속 공격할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가 이 친노의 세력이 무서우니까 가장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혹은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그 정서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면 친박이잖아요. 근데 친박이 부정어가 아니에요. 친노만큼.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친안 세력은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건 없어요. 이 부정어로 만들어낸 거죠. 친노 프레임을 왜 자꾸 조중동이 이것을 각인시키려고 노력할까? 그래서 제가 분석했어요. 분석. 네. 첫째, 이런 심정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을 불인정하고 싶은 심리적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예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나는 노무현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아. 그렇죠. 지금도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친노 개파의 수장쯤으로 전락시키려는 치밀한 작전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일개 개파 보수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프게 우리랑 작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광범위하고 깊게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분들을 떼내고 싶은 거예요. 친노 세력에서. 그래서 나는 친노야 라고 말하기가 껄쩍지근하게 만드는 이것은 다분히 대선 전략이죠. 그 기본적인 심리 전략이 맞죠? 그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노가 뭐가 문제냐라고 막 글을 페이스북도 쓰고 트위터를 쓰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댓글이 옵니다. 쪽지도 오고. 이유는 뭐냐면 자꾸 왜 빌미를 주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검열이 자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프레임이 넘어간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럴수록 저는 나도 친노다. 너도 친노냐? 나도 친노다. 계속 이렇게 그 말로 때우고 넘어가는 그런 게 좀 있어야 그런 프레임에 안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요. 친노 프레임으로 가둬두면 문재인 전 대표는 끊임없이 비서실장인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 세력만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성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또 야당 내부에서는 공격의 빌미가 되냐면 문재인 대표 스스로도 위축이 돼요. 자꾸 친노 하니까. 그러니까 친노 아닌 것처럼 자꾸 행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외연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친노 아닌 사람을 중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노 대통령이랑 친하고 싶어도 지금 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고인 이름의 성씨를 가지고 그 말을 만들어서 계속 쓰는 거는 네.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현직이니까 전직으로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가치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가치 판단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고 역사를 후퇴시킨 거에 대해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공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내가 반대하고 싫어하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들은 자유로운 의사 선택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걸 악마로 취급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죠. 마찬가지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역감정 타파나 여러 가지 뭐 탈권이라든가 원칙과 소신,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사회에 기여한 바 이런 거에서 저는 지지하고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노 성향. 그것은 자기들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나 전직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어요, 언론이. 그러나 그것을 판단해서 그 성향에 따른 국민들을 공격하는 것은 선택에 대한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왜 지지하는 국민들을 뭐라고 하냐고. 제가 새누리당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이거 관련해서 아주 한 4, 5년은 됐는데 친노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 안 주는데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걔들밖에 없대요. 자기 동원 안 했는데 그 자발성과 그 규모가 자기들은 무섭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새누리당 유력 인사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또 전해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 그때는 이게 뭐지 하고 하다가 그냥 당한 거예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근데 언제 확 뒤었냐면 탄핵 때 있잖아요. 광화문에 모인 바둑판처럼 정렬해 있는 탄핵 반대 촛불 시위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 상태로라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집권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노 세력을 깰까? 이런 것을 연구했다는 거죠, 실제로. 전에 들었는데 그럴싸하죠. 아주 비슷한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비슷한 얘기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 전체를 다 나쁜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계속. 그거를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친안 세력 이런 단어 없잖아요. 지금 123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됐잖아요. 그분들에게 묻는 거야. 당신 친노야? 아니야. 대답하라. 그럼 굉장히 곤란할걸? 그렇죠. 좀 이따가 이제 김경수 당선인 나오는데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친노인지. 그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자기 비서관이었는데. 거기는 그러면 친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용기인가? 시끄럽고요. 그 7년 전 이게 왜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이렇게 무서워하냐면요. 그들도 아마 통계 수치를 갖고 있을 겁니다. 7년 전 노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제가 그때도 국회의원 떨어져 있을 때예요.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마포홀에서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문상객을 받았어요. 근데 저하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울었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8,000명이었어요. 지역구가 240개가 넘잖아요. 그러면 5,000명씩만 따져보자고요. 각 지역구별로. 우리 지역은 좀 많이 왔다고 치고. 그러면 그게 100만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때 500만 추모 물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500만이 계산해보세요. 3인 가족으로만 치더라도 얼마인지. 너무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친노가 결집하면 대선이고 뭐고 없다 이렇게 그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친노 프레임을 계속 거는데 진짜 친노인 사람들은 거기에 주눅들어서 우리 그러면 친노라고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게 그들의 작전에 말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의원님 같은 양반이 주장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통 친노가 아니거든요. 나는 사실 친노가 아니야. 응?
이분의 계보를 보면 과거에는 정동영 전 의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일해왔고. 네, 여러분 친노 프레임에 주눅 들지 말고 커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친노라고. 단어에 더 쓰여진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거꾸로 이거를 뒤집어서 깰 수도 있는 거죠. 나 친노야 라고 계속.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편의점 가가지고 네. 나 친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나 친노야. 라면 2개 주세요. 나 친노니까. 그 총선 때 후보 이렇게 토론회를 하잖아요. 지역 방송에서. 우리 손혜원 후보가 나갔어요. 새누리당이 뭐라고 공격했는지 아세요? 정청래 아바타 아니야? 이렇게 공격했어요. 나 아바타 맞거든? 그게 어쩔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공격을 못했대. 그러니까 당신 친노 아니야? 맞아. 그래서 뭘 어쩌길래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지. 편의점 가서 꼭 써먹어보세요. 자, 어쨌든 이거는 그 7주기를 맞이해서 굳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뭐가 죄냐고 그게 그죠? 거꾸로 일부러 주장하세요. 안 물어봤는데 뭐 어때? 나 친노야, 씨발. 살 빼라 그러면 나 친노야. 밥 먹었어 그러면 나 친노라니까. 정수랑 의원님은 친노하세요. 저는 그냥 미노 할래요. 미노. 민호가 뭐예요? 미안하고 그립고. 미안한. 나는 그런 건 갑자기 못해요. 왜 이래? 기자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돼. 이분한테 묻겠습니다. 친노 맞습니까? 맞아요? 네, 알았어요. 아니, 아니라고 그러면 어쩌시려고 그랬어요. 막 뭐라고 하려고 그랬지? 여기 왜 왔냐고. 저도 이제 바쁘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래서 김총수가 내쫓기 전에 하나 또 말을 하고 가겠습니다. 좀만 이따 가셔요. 안 돼. 네. 가야 돼. 그리고 지금 밖에 보니까 박근혜가 와 있더라고. 공연하고 이미 끝냈어요. 예. 김대중도 와 있어. 그래서 셋이 공연하기로 했어요. 홍대에서 앞으로.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지. 김대중, 박근혜, 정청래? 예. 급이 안 맞아요, 급이. 아니 그래서 전화번호 다 따고 공연하기로 했어. 응? 나도 노래 좀 하거든요. 옛날에 꿈이 가수였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아까 저기서 노래했는데 나를 좀 써줘라 하는 차원에서 내가 꺾기를 잘한다. 트로트. 한번 해보세요. 한 소절. 돌담길 돌아서면 또 한 번 보고 그랬더니 합격! 아 재밌겠대. 그래서 제가 어차피 떨어진 시들은 꽃잎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들은 노래를 중심으로 하고 당신들은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해라. 그래서 같이 셋이 공연하기로 했어. 의원님. 약속을 했어요. 좀 부끄러워요. 앞으로 부끄럽더라도 어쩔 수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는 초선 의원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 스터디 해라 얘기했죠. 기억나죠? 요즘 초선 의원을 보면서 제가 불안해요. 뭘 막 해서가 불안한 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불안해. 아무것도 안 해서. 네, 아무것도 안 해서. 너무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상시 청문회법 딱 나오니까 그거 이름을 바꿔주세요. 청문회 활성화법. 청문회 활성화법 나오니까 그 뭐 진방 머시갱이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받아치는 게 당선자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쪽에서도 당선자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쪽도 당선자가 나가야죠. 그래서 그게 없어. 그래서 내가 대응해 지금 떨어진 내가. 이것까지 이 나이에 내가 해야 되겠어?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 떨어진 건 아니고요. 못 나가신. 그렇지. 나는 컷오프형 국회의원이지 참. 낙선형이 아니라 나는 컷오프형이야. 그래서 오늘 딱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엔 스터디 하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나태한 의원이 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물어봐야지. 그게 끝이에요? 그게 뭐냐고. 그 시예요. 나 이렇게 하면. 그렇지. 어. 나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돼. 빨리 해줘. 돼. 예. 국회의원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팩트가 틀리면 허위사실 유포로 어느 보수단체한테 고발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팩트는 항상 체크해라. 그 다음에 의도를 들키지 마라. 선한 의도는 들키도 되는데 대부분 정치인들은 나쁜 의도라고 대중들이 바라보거든요. 의도를 들키지 마라.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에 주의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의원님은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난 정중한 태도를 항상 취했지.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근데 나쁜 태도를 취하면 안 돼. 그래서 태도 불량에 걸리면 안 돼요. 이거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잃으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한가한 의원이 되지 마라. 한심한 의원이 되지 마라. 여기서부터 억지 아니에요? 근데 나태한 의원이 그러니까 나태한 의원이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의는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초선 당선자가 되고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의로운 것 같아요.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국민 세금을 먹고 당연하게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나 정말 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오바가 되는 거예요. 원은 원망하지 마라인가요? 원한을 사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원한을 사게 되는데 그 원한을 산 의원에게 어떤 그 단체에게 국민에게 꼭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용감무쌍하게 발언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행동하되 원한 살 일은 하지 마라. 이게 초선 의원들에게 하지 말라 하는 팁이에요. 네. 네. 나태한 의원이 되지 마라.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 불러도 또 옵니다. I will be back.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A걸스 안녕하세요, A걸스입니다. 저희가 국내 최초 야구 컨셉으로 데뷔한 스포츠 걸그룹 A걸스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피트니스로 유라는 앨범을 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에 저희 신곡인 유후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저 위에서 정청래 의원을 봤어요. 같이. 그래서 저 사람 누군지 아냐니까 알 것도 같다고. 쇼케이스를 하고 처음 무대에 오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래서 더 조용해, 떠온 것 조용해. 같아요. 처음 무대에 오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긴장했나 봐요. 그 유명해져서 다시 나와요. 아마 사장님이 여기 나가라고 해서 나왔을 텐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나왔을 거예요. 여기 아주 무서운 곳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이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거 이제 저희 방송 과거분 찾아보고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여기서 많이 당했어요. 저도 누군지 모르죠, 잘. 아니요. 거짓말 하지 말고. 아니, 정청래 의원 어디서 봤어요? TV에서. TV 어디서? 프로그램. 정청래 의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솔직히 잘은. 솔직히 잘 모른다고? 정청래 의원 알아요? 네? 국회. 네. 웃으면 되는 줄 알아? 모른다는 거지. 지금 막 20대 됐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게 나중에 되돌아보면 이제 방송도 나가고 그래서 되돌아보고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나서 방송이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길 나갔을까? 사장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 나가라 그랬을까? 응? 사장님이 우리 PD하고 친구래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시게 된 거예요. 사장님이 큰 판단 착오를 하신 거죠. 어쨌든 왜 사람들이 웃는지 잘 모르죠. 이분들은 알거든요. 여러분들 앞날이 얼마나 힘들까. 자, 하여튼 한 6개월 후에 다른 방송 나가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다시 저희가 초대할 텐데 그때는 안 나오겠죠? 오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PPL입니다. 최초의 국제 PPL 파리 별장. 자, 그 다음이 부산 북강서갑 국회의원 당선자 전재수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김종대라고 합니다. 한결같은 이웃사람 전재수의 이야기,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들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이제는 국가 안보가 시민 공동체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벙커원에서 기다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2층밖에 없었는데 3층에 제2 강연장을 준비했어요. 6월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6월에 제2 강연장에서 이런 강연들을 하고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누구나 배우고 싶어하는 이종 격투기, 댄스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이종 격투기도 하고 기타도 배우고 하여튼 기타 등등 3층을 최초로 오픈한다. 6월에 와서 보시라고 이런 강연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예전에 우리 출연하셨던 김진현 박사라고 기억나시죠? 개성공단, 네, 개성공단. 카이스트,
예. 개성공단 사람들이라는 책도 쓰셨던 김진양 교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마지막 보루 개성공단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강연을 하냐면 미국에서 해요. 근데 왜 여기다 광고를 하냐고. 저기 뭐 프라이데이 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저기서 하는 걸 왜 여기다 광고를 하죠? 해외에서 팝파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LA UCLA에서 하거든요. 6월 3일 날. UCLA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하는데 광고는 한국에서 해요. LA에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이거 보시면 일로 가세요. 자, 그러니까 미국 현지 교민분들 많이 오시고 혹시나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비행기 타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베리류의 끝판왕, 베리류의 대통령, 딴지마켓 최고의 스테디셀러, 하여튼 건강에 좋다고 하고 가장 오랫동안 팔리고 있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100회 기념으로 광고를 한번 넣어주셨어. 안 그래도 잘 팔리는데. 그다음에 착한 콜 아시죠? 네. 착한 콜이 지금까지 6,500만 원을 기부했답니다. 그리고 팝파이스에서 소개되는 프로젝트나 단체에 지정해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여기는 지정하면 글로 보내거든요. 늘어났다고 합니다. 착한 콜 대리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지혜학교라는 대안학교 광고입니다. 그 아이들을 지혜와 사랑으로 키우고 싶은 분들은 지혜학교로 오십시오.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중고등학교 통합해서 6년제 과정으로 철학, 인문학, 생태교육을 중심으로 현재 8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학교고요. 팝파이스가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있다면 저희 지혜학교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100회 기념으로 광고를 합니다. 2017년 신입생 입학 설명회가 서울에서는 6월 4일 하자센터 영등포에 있을 겁니다. 하자센터에서 하고 광주 전남 지역은 6월 25일 지혜학교 본관에서 개최한답니다. 상담은 교무실 062-962-0980부터 1번까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공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내가 반대하고 싫어하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들은 자유로운 의사 선택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걸 악마로 취급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죠. 마찬가지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역감정 타파나 여러 가지 뭐 탈권이라든가 원칙과 소신,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사회에 기여한 바 이런 거에서 저는 지지하고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노 성향, 그것은 자기들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나 전직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어요, 언론이. 그러나 그것을 판단해서 그 성향에 따른 국민들을 공격하는 것은 선택에 대한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왜 지지하는 국민들을 뭐라고 하냐고. 제가 새누리당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이거 관련해서 아주 한 4, 5년은 됐는데 친노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 안 주는데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걔들밖에 없대요. 자기 동원 안 했는데 그 자발성과 그 규모가 자기들은 무섭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새누리당 유력 인사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또 전해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 그때는 이게 뭐지 하고 하다가 그냥 당한 거예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근데 언제 확 뒤었냐면 탄핵 때 있잖아요. 광화문에 모인 바둑판처럼 정렬해 있는 탄핵 반대 촛불 시위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 상태로라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집권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노 세력을 깰까 이런 것을 연구했다는 거죠. 실제로. 전에 들었는데 그럴싸하죠. 아주 비슷한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비슷한 얘기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 전체를 다 나쁜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계속.
그거를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친안 세력 이런 단어 없잖아요. 지금 123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됐잖아요. 그분들에게 묻는 거야. 당신 친노야? 아니야. 대답하라. 칭이죠. 네, 그래서 저한테 존칭을 붙여준 거예요. 정청래 가 하지 않은 게 네. 고마운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저도 그대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기사를 링크해가지고 조선일보 씨 뭐가 논란이야? 이렇게 제가 되돌려줬죠. 아니 존칭을 붙여서 박근혜 씨라고 불러줘야죠. 그때도 한번 이정희 전 대표가 박근혜 씨라고 해가지고 정편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씨 뭐가 문제 해가지고 제가 또 했더니 제가 그거 한 것도 또 논란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말 의원이 됐어요. 사실 박근혜 씨라고 했다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이거 의도적인 거거든요. 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저는 선의로 해석합니다. 기자한테 한번 연락해 보세요. 직접요? 그래서 다음 주에 네. 조선일보 데스크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상관없어요. 왜 굳이 씨라고 했냐? 아니,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궁금하다. 네. 알겠습니다. 기분도 나쁘긴 하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조선일보 씨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안 되나? 아니 그냥 조선이라고 부르고요. 네. 조선일보는 자 이거 다음 주에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꼭. 근데 이런 기사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친노에 대한 공격 프레임이 부당하다라고 의원님이 트윗에서 쓰고 주장을 하자마자 그게 뭐가 부당해? 뭐 이러면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를 정청래 씨라고 처리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추도식 때 동아일보 기사요. 추도식 때 흥분한 지지자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욕을 했다. 이게 뭐 잠시 그러다 말았다거나 아니면 한쪽에서는 말리는 것도 있었다거나 이게 없어요. 그냥 욕을 했고 곤욕을 치렀다만 있어요.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말리는 사람도 있고 그 좌중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김총수는 전해 들은 거죠? 네. 저는 직접 봤어. 정청래에 대한 엄청난 열광, 환호 그런 걸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걸 못 들었어. 전혀 이런 사실을 나는 알지 못해. 근데 우산을 쓰고 가는 거 봤어요. 우산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왜 우산을 썼죠? 왜 우산을 썼지? 저 어떤 사람들이 우산을 쓴 거야?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있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더우면 양산을 쓰지 왜 우산을 쓰고 다니지? 했더니 그게 작년에 물세례를 맞았대요. 이번에 호남에서도 그랬죠. 네, 그래서 우산으로 이렇게 혹시 모를 물세례를 막기 위해서 비는 보통 하늘에서 내리는데 옆에서 오는 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대세는 아니었고 저는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막 분위기 좋은 것만 봐가지고 나중에 기사를 보고 제 말은 저도 이제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워낙 장소가 그러하니 추도식이고 하니 이건 그런 말리는 사람도 많고 잠잠해지고 뭐 별 문제 없었다는데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 부분만 딱 떼내서 그 분위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 것처럼 기사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친노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일반화에 대한 오류라고 그러죠. 10,0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전체 분위기인 양 호도를 하는 거죠. 대단히 유감스러운 기사군요. 친노의 입장에서. 아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의원님이 그 트윗 쓴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내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친노 프레임을 왜 계속 걸까? 계속 반복해서 당분간 이제 6월 개원국회 이후에도 계속 친노 프레임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총수가 답변을 했어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제가 갑자기 어제 전화해가지고 왜 이게 친노를 계속 공격할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가 이 친노의 세력이 무서우니까 가장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혹은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그 정서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면 친박이잖아요. 근데 친박이 부정어가 아니에요. 친노만큼.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친안 세력은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건 없어요. 이 부정어로 만들어낸 거죠. 친노 프레임을 왜 자꾸 조중동이 이것을 각인시키려고 노력할까? 그걸 제가 분석했어요. 분석. 네. 첫째, 이런 심정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을 불인정하고 싶은 심리적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예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나는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렇죠. 지금도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친노 개파의 수장쯤으로 전락시키려는 치밀한 작전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일개 개파 보수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프게 우리랑 작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광범위하고 깊게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분들을 떼내고 싶은 거예요. 친노 세력에서. 그래서 나는 친노야 라고 말하기가 껄쩍지근하게 만드는, 이것은 다분히 대선 전략이죠. 그 기본적인 심리 전략이 맞죠? 그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노가 뭐가 문제냐라고 막 글을 페이스북도 쓰고 트위터를 쓰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댓글이 옵니다. 쪽지도 오고. 이유는 뭐냐면 자꾸 왜 빌미를 주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검열이 자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프레임이 넘어간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럴수록 저는 나도 친노다, 너도 친노냐? 나도 친노다. 계속 이렇게 그 말로 때우고 넘어가는 그런 게 좀 있어야 그런 프레임에 안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요. 친노 프레임으로 가둬두면 문재인 전 대표는 끊임없이 비서실장인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 세력만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성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또 야당 내부에서는 공격의 빌미가 되냐면 문재인 대표 스스로도 위축이 돼요. 자꾸 친노 하니까. 그러니까 친노 아닌 것처럼 자꾸 행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외연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친노 아닌 사람을 중용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노 대통령이랑 친하고 싶어도 지금 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고인 이름의 성씨를 가지고 그 말을 만들어서 계속 쓰는 거는 네.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이니까 전직으로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가치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가치 판단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고 역사를 후퇴시킨 거에 대해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자, 꼭 이제 저렇게 해야 돼요. 꼭. 이거 지나고 나면 플러스로 할 거예요. 플러스로. 자, 겨우 4일밖에 남지 않은 정청래 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입새 정청래입니다. 네. 나흘 후면 떨어지게 생겼어. 의원으로 나오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 의원이 되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다음 주부터는 정청래 씨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봉화에 참석하셨고 사이드 보내셨는데 엄청난 환대, 응? 환호, 열정, 열광. 이게 환호, 열정, 열광이에요? 네. 몇 사람 없는데? 자, 근데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조선일보 그저께 기사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별 전청래 씨. 아니 전 의원도 전 의원이라고 불러줘요. 저는 이런 기사는 처음 봤어요.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 직함을 불러줘요. 전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표할 만한 직함을 가지고 불러주는데, 그리고 사실은 전 의원도 아니에요. 현 의원이야. 아직은. 이 기사 나올 시점 기준으로는. 근데 정청래 씨가 정씨가 계속. 그래서 제가 혹시 이번에 낙선하거나 낙천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르나, 조선일보가. 하고 찾아봤더니 정두원 의원. 새누리당의 낙천자들은 전 의원이네. 김유정 전 의원. 그렇죠. 대부분 다 전 의원 아니면
낙천자들도 아직 현직 의원이면 현직 유지하고 있으면 의원이라고 부르는데 정청래 씨.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네. 노씨 이렇게 부른 적 많아요. 조선일보만 그래요. 이거 노씨. 일부러 그런 겁니다. 실수가 아니고. 이건 정청래하고 씨를 붙이는 게 더 어색해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예우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의원이 자연스러워요. 국회의원을 한 번이나 한 사람들은. 그래서 의원 한 번 하면 계속 낙선해도 의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씨라는 호칭이요.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존칭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